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신정구 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정구입니다. 의료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해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는데요. 자,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이번 시간에 의료비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 11월에 변동되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기본으로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인데 11월이라고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예, 말씀대로 별 변동 없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1년 동안 몇 번의 변동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1월이면은 작년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 타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얼마가 되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 별도의 신청 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7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연말정산하고요. 그 자료를 기초로 보험료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아무리 오르더라도 원래 기준으로 보면 월 524만 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11월이 되면 사업주분들의 세무신고 자료가 세무서에서 확정되고요.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보험료에 오르고 내림이 있게 됩니다. 7월과 다른 점은 사업장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득 기준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니면 더 내겠다 하신다면은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니고 네. 지역가입자 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연중에 이런저런 변화가 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월 524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의미는 뭐 상한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면은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고요. 그만큼 높은 지급률로 연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납부가 불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한액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상한액은 월 508만 원이었습니다. 음, 반대로 건강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서 전체 모인 기금으로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 음,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국민연금과요. 네. 그렇다면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 보험료만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더 내고 수령하는 연금액은 상한에 걸려서 같다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혹시 돈만 더 뜯어가고 뭐 주는 건 같은 거 아이가? 뭐 이렇게 네.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더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 액수가 올라가야 당연한 것 맞습니다.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하고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억을 하신다면 매년 내 곁에 국민연금, 저 늘 설명드렸지만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매년 내 연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이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소득과 상관없이 이 살림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뭐 오전에 하는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외하고요. 중년층의 여성분들은 거의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네.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랑이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데
한 사람만 들면 되지 뭐 내까지 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노후 준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답답한 마음이 앞서는 게 맞습니다.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이어지는 3층연금에서 1층에 해당되는 국민연금도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어서 더욱 제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먹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소한 1층 국민연금을 소액이라도 한 달씩 채워 가신다면 분명히 내가 그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실 거라고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참고로 네. 월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10년 정도 납부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 17만 원 정도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들으시고 뭐 이게 이것밖에 안 주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액 대비 이만큼 줄 수 있는 연금 상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 10년 납부하시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17만 원 정도. 네. 네네. 자, 남편이 가입을 하고 연금을 타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연금 타시다가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생활비, 또 아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의료비,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노후 준비고요. 유족연금도 100%가 다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입을 해서 연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전업주부인 아내의 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배우자, 이 배우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배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인연금 상품 가입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부터 가입해놓고요. 조금 여유가 돼 있다면 개인연금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도 노후 준비가 필요한 것에 공감이 됩니다. 자, 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 본부의 신정구 팀장이었습니다.